물질의 특성에서 끓는 점과 녹는 점, 어는 점 저번에 한번 봤었고 오늘은 한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물질이 끓는 포인트라는 뜻이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정의대로 우리가 한번 더 확인을 하자면 액체의 물질을 일단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 온도와 관련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나와 있어요. 끓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물질을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이구나 라는 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메탄올과 에탄올이라는 물질들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름에서 보다시피 둘은 각각 다른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끓는 점이 78도 그리고 65도씨가 된다고 합니다. 얘네는 둘이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은 즉 물질의 특성을 의미하여 얘네들이 다른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끓는 점이 높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이거를 한자로 하면은 인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인력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냐? 얘네가 결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라고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본 거 같은 경우는 물질이 다른 경우였었고 여기 보시면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양에 관계없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끓는 점은 고유한 특성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면은 얘네 끓는 점 또한 포인트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있는 실험을 기반으로 한 그래프를 보았을 때 똑같은 에탄올을 5mm와 10mm로 우리가 가열을 한다고 진행을 하면은 5mm와 에탄올 그리고 10mm의 에탄올 둘 다 얘네가 끓는 부분은 몇 도였니? 78도.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값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양이 다르면은 얘네가 받아들이는 열이 좀 더 분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다 보니 모든 친구들이 가열이 되려면은 5mm보다는 10mm가 비교적 끓는 시간이 2배 정도, 약 2배 정도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양이 많을수록 끓는 점에는 늦게 도달한다. 모든 아이들이 그 열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양과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얘네들이 끓는 점 자체는 다르지 않다. 한국말로 말장난하는 것만 좀 잘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압력과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면은 또 외부 압력, 저번에 밥이 어떻게 있느냐와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외부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받아들이는 압력이 세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비교적 외부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서 있는 곳에 다른 압력에 비해서 낮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압력이 주는 영향도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압력이 높아지면은 더 높아지고요. 낮아지면은 똑같이 낮아져요. 그래서 외울 때는 높은 거는 높은 거, 낮은 거는 낮은 거 이렇게 외우면 쉽다고 했었고 각각의 예시, 아까 말한 밥으로서 우리가 가져온다고 치면은 외부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밥이 더 빨리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여기에 관계성이 나와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도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은 밥을 익히는 데 있어서 똑같은 힘을 가하고 똑같은 열을 가해준다고 하더라도 도달하는 데는 더 오래 걸리겠지. 근데 똑같은 시간 동안에 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면은 쌀은 설 익는다. 즉, 덜 익는다. 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녹는 점과 어는 점.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그냥 동일하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했었고 볼게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입니다. 반대로 어는 점 같은 경우는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즉 각각의 어떠한 상을 띠는 물질에서 시작을 했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얘네 또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밑에는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그냥 어떠한 산이라는 종류가 있으면은 로르산과 팔미트산은 각각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의 녹는 점이자 어는 점도 각각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같은 물질의 경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양에 관계없이 이것도 끓는 점과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요. 한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 예시를 보면은 얼음이자 물, 얘네 둘 다 H2O라는 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녹는 점, 즉 고체에서 시작을 할 때도 녹는 점 0으로 볼 수 있고요. 액체로 시작하는 때에도 어는 점이 0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그래프 이건데 학교에서는 이거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별 붙여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시간이 분일해. 즉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내용인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Y축상에서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가 뜨거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적으로 접근을 해볼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는 점점 뜨거워진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는 점점 차가워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뜨거워진다 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은 가열한다라는 내용이 될 거야. 그래서 뜨거워지는 때 우리는 가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시를 들어서 H2O라는 물질이라고 치면 고체 상태, 즉 얼음에서 우리가 온도를 점점 올려주면은 액체가 존재하게 되겠지. 점점 녹아서 물이 존재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얼음과 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물이라고 친다고 했으니 이 녹는 점은 0도씨가 될 거고요. 여기서 상온, 즉 0도 이상으로 점점 더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완전히 모든 얼음 형태의 고체가 액체로 바뀌게 될 거야. 하지만 여기 피크를 기준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치면은 온도가 낮아짐, 즉 차가워진다라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다시 그 물을 얼린다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물이 점점 차가워지다가 얼어버리는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 부분은 녹는 점과 동일하다고 했기에 0도씨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는 우리가 응고, 즉 다시 고체화된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액체가 물, 고체가 얼음 동시에 생겨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0도씨 이하, 즉 영하로 내려가면은 다시 얼음만 존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녹는 점에서는 융해가 된다라고 현상을 얘기할 수 있고요. 어는 점에서는 응고가 된다라고 현상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이 어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보자면 세 가지 다 볼 수 있다는 소리겠죠? 얘네들과 물질의 상태를 한번 본다고 하면요. 어떤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는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물질의 상태가 뭔지 한번 저번 시간에 리뷰를 보도록 할게요. 상이라는 말을 잘 보면은 우리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그리고 기체 상태, 총 세 가지로서 물질의 상태를 화학에서는 나눌 수가 있고 얘네를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따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또 똑같이 H2O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자는 거지. 고체 상태면은 얼음이겠죠? 액체 상태면은 물이 될 거고요. 기체 상태면 수증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얼음은 더 얼려봤자 얼음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점점 올리는 방향으로 봤을 때 액체가 발생하는 시점, 딱 그때를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0도씨로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계속하여 가열을 진행하다 보면은 끓기 시작한다는 거야, 액체가. 보통 물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부터는 물이 점점 사라져 증발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여기서는 수증기가 발생하여 닫힌 게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날아다녀서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글로써 한번 정리해둔 걸 읽어보면요.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이다. 물로써 예시 들었고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의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이다. 이것도 물로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 상태이다. 끓다 못해 얘네가 증발이라는 현상을 마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써 예시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표 머릿속에 마인드맵이랑 같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중요하겠습니다. 밑에 보도록 할게요. 1기압, 실온, 표준 상태에서의 물질 상태를 한번 보면은 실온보다 낮으면 녹는 점, 끓는 점일 때 각각 액체 상태, 기체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실온보다 높은 녹는 점을 가지거나 끓는 점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얘도 고체, 액체 상태의 특징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예시가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다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중요하게는 안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 그냥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플러스 강의상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온도가 일정한 까닭 이거 정도만 좀 볼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의 경우에 가해준 열이 상태 변화에 모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어느 점 같은 경우에서도 상태 변화를 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6-2단원 물질의 특성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밀도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도란 무엇이냐? 저번 시간에 쌤이 칠판에다가 이러한 단어를 썼었지? 얘는 영어로 밀도라는 뜻이 될 거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여기 있는 앞글자를 따서 밀도를 D라고 표현을 합니다. 밀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정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하니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 즉 나눈 대상이 분모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질량 그냥 여기 밑에 있는 공식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질부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D는 V분의 M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로 보면은 질량 몇 킬로, 몇 그램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그램 아니면 킬로그램 정도의 단위를 쓰고요. 부피 같은 경우에는 리터, 밀리리터 정도의 단위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서 여기도 보시면 그램, 이 친구는 퍼라고 읽어요. 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의 해석을 많이 씁니다.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양에 관계가 없이 일정하므로 얘 또한 물질의 특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단어 자체가 물질의 특성이니까 얘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종류별로 종류별로 정리를 하면은 되게 눈에 잘 들어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질량 부피 그래프 상에서 밀도를 비교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이 부피 그리고 Y축이 질량 즉 다시 말하면은 기울기라는 친구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돼서 이 친구를 밀도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공식과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즉 무슨 소리냐?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거는 밀도 또한 증가한다. 기울기와 밀도는 비례한다, 같다 정도로도 이 그래프 상에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A, B, C 포인트를 보자고 하는 거지. A와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빨간 색깔 직선 그래프 상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깔 그래프 위에다가 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기울기가 밀도라고 했으니까 같은 기울기상에 존재하는 친구들이 얘랑 얘가 될 테니 이 둘의 밀도, 즉 기울기는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과 달리 기울기를 봤을 때 더 작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값으로 보면은 10분의 20 그래서 A의 밀도는 이거. 단위가 왜 이건데요?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A, B, C 값을 구해주면은 A와 B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2g/cm 3승이라는 걸 알 수 있고, C 같은 경우는 0.5g/cm 3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밀도라는 것의 특징을 하나 더 본다고 하면은, 밀도가 크다라고 한 거는 저번 시간에 예시를 들었을 때 같은 박스 안에 여기는 3가지의 물질만 들어있고요. 여기는 한 30가지의 물질이 들어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뭐가 더 빽빽하냐, 밀집이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다, 얘가 밀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똑같은 부피를 가진 상태에서 더 많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린 더 무겁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밀도의 정의를 다른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나타낸 실험이 될 거야, 이 친구는.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작은 물질보다 아래로 가라앉아 더 무겁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큰 물질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위쪽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물질들을 전부 차례대로 넣어버리니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무가 밀도가 작은 편 정도만 눈으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밀도의 변화 보도록 할게요. 밀도의 변화 같은 경우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물질의 상태가 무엇이 있느냐?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이 친구들은 저번에 박스로 각각 그려가지고 이 안에 얼마나 자유롭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매우 높다고 했었어. 그와 반대로 고체와 액체라는 친구들은 우리가 가만히 냅뒀을 때 눈에서 사라지지 않을 만큼 자유도가 없어. 즉, 이러한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응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서 화학에서는 응축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요. 응축상인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에 밀도의 특성이 비슷해. 하지만 기체의 경우에는 밀도의 특성이 달라. 그래서 얘에서 문제가 더 잘 나오겠지? 얘를 위주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는 약간 증가해. 왜냐면은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열을 받는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팽창이 진행된다는 소리겠죠. 그럴 경우 단위 부피당인데 단위 부피가 커져. 즉 분모가 커져. 그러면 밀도라는 친구는 감소하게 돼요. 여기 옆에다가 아예 써놓을까? 부피분의 질량. 온도의 영향을 받아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와는 반비례 관계여서 밀도는 조금 감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포맷,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압력이 아무리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해도 영향은 압력에겐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크게 증가해. 왜냐하면 얘네 사이에 있는 빈 공간도 넓기 때문에 비교적 액체와 고체에 비해서는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증가해. 얘가 크게 증가해. 그러면 감소하는 양도 크게 감소하겠죠. 그래서 밀도가 감소, 여기 있는 약간 감소보다는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압력 같은 경우에도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부피가 크게 감소한다. 즉 무슨 소리냐? 고체랑 액체 중에서 고체라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에 얘네끼리 모여있다고 쳐. 부피를 이 정도까지 감소를 시켜. 그래도 얘네는 여기 안에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의 밀도는 별로 변화가 없겠지. 여기는 단위 부피를 줄인다고 해도 모양상이 있어가지고 변화를 받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높다고 했으니 아무데나 퍼져 있다고 쳐보자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점점 이 단위 부피를, 박스를 줄여나간다고 치면은 여기 각각 퍼져 있는 기체들이 여기로 들어오면서 뭉치게 되겠죠. 즉 밀도는 순간적으로 아주 높아지게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부피가 크게 감소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부피는 크게
감소, 즉 밀도는 반비례하는 성향 때문에 증가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요. 특히 기체에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랑 압력과 함께 표시가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나타내는 게 뚜렷해지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다 합쳐서 정리를 해보자니 물질의 상태, 고, 액, 기 같은 물질의 경우 얘네도 물로 두면 쉽겠죠. 물로 뒀을 때 부피라고 하는 것은 고체보다는 액체가 좀 더 부피가 크고 액체보다는 자유도가 기체가 더 높기 때문에 기체가 부피가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얘네 둘,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밀도의 경우에는 반대의 순서, 즉 고체가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예시 보도록 할게요. 예외. 예외 같은 경우는 물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플라스틱 페트병에다가 물을 꽉 채운 다음 냉동실에 얼리면은 비교적 물이 어느 정도 새어나와가지고 얼음이 얼려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 이유는 질량이 같을 때 물과 얼음의 부피를 봤을 때 여기에 결합하는 작용이 수소결합이 좀 더 작용을 많이 해서 물의 경우 얼음이 부피가 순간적으로 팽창이 돼요. 그러면은 물보다는 얼음이 부피를 더 많이 차지하게 돼서 밀도의 경우는 이 반비례 관계를 따라 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분자가 육각형 구조로 배열되고 어쩌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배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아무튼 얼음이 비교적 밀도가 낮아. 그래서 물 위에 동동 뜨는구나. 이 현상 하나만 가지고 밀도는 이 친구가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혼합물의 밀도라고 하는데 혼합물에 대한 정의를 이번 시험 범위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합쳐진 상태를 우린 혼합물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얘네는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라고 해. 우리 이렇게 보자는 거지. 100ml짜리 물이 있어. 여기에다가 A 비커에는 소금, 즉 NaCl을 50g을 넣고 B에는 NaCl을 5g을 넣어. 그러면은 뭐가 더 짤까? 뭐가 더 밀도가 높을까? 라고 할 수 있을 때, 라고 말을 할 때 A가 50g인 곳이 좀 더 밀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혼합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이 얼마나 더 많느냐에 따라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예시를 보시면 물에 소금을 녹일수록 점점 더 녹인다는 소리지.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즉 밀도가 더 커지므로 소금물의 밀도가 달걀의 밀도보다 커질 때 더 가라앉아, 소금물이. 그러면은 비교적 달걀은 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달걀이 위에 뜨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 하나 보시면요.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 물보다 밀도가 작아져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 안에 들어있는 스티로폼일 거예요, 아마. 그러한 물질들이 물보다는 밀도가 더 낮아서 위에 둥둥 뜨게 될 거고요. 2번, 잠수부는 허리에 밀도가 큰 납 덩어리. 밀도가 애초에 크다고 해놓으니까 아무리 소금물이 짠 바닷속이라고 하더라도 납의 밀도가 더 커서 물속에 잘 가라앉는 현상을 이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즉 위로 더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겠지? 이러한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로 잘 떠오르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를 채운 풍선은 바닥으로 잘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 4번 가스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올라간다는 소리가 될 거고 LNG의 경우 천장 쪽에 설치를 하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LPG의 경우 바닥 쪽에 설치를 한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6-2단원 물질의 특성 마지막 파트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B파트 같은 경우는 용해도라는 거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단어 중에서 융해라는 단어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다르다는 거 잘 봐주시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 창에서 첫 번째 용해와 용액에 관한 정의를 먼저 하나씩 보자고 하는데 우선 용해라는 내용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의 도가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르게 섞인다라고 하면은 혼합이 되기는 하지만 비교적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한 물질, 다른 물질, 어떠한 예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설탕물을 균일하게 섞여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설탕물의 경우에는 용액이 될 거고요. 설탕물 용액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용질과 용매라는 단어로 우리는 각각의 내용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먼저 용질과 용매를 웬만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용질의 경우 보통은 고체, 그리고 용매의 경우에는 액체로 나누기는 하지만 용질은 각각의 물질의 상태, 즉 고액기 전부 세 가지가 다 용질로서 작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용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액체가 많이 쓰인다라는 것뿐이지 얘네끼리도 잘 섞이는 거는 뭐 경우의 수가 되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설탕물을 만드는 경우 용질의 경우 비교적 양이 적은 설탕이 될 거고요. 용매의 경우 비교적 양이 많은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설탕을 녹여서 설탕물을 만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용어를 첨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용매에 용질을 첨가하여 용액을 형성한다, 만든다, 제조한다 정도의 용어를 통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융해와 용해의 정의적인 차이 한 번씩 좀 보고 간다고 하면은 용해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지만 융해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우리는 융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중에 지구과학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지구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용액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포화용액, 두 번째는 불포화용액. 누가 봐도 얘가 좀 더 많아 보이지 느낌이? 포화라는 말은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포만감이라는 단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용액 안에 들어있는 양이 많이 들어있느냐? 비교적 많이 꽉 차있지 않느냐 정도의 해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정의를 본다고 하면은 포화 용액의 경우 일정량의 용매에, 즉 용매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걸 우리는 포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포화 용액 같은 경우는 포화 용액보다는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즉 최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말한다면은 내가 용질을 추가로 첨가를 했을 때 더 많이 녹을 수 있다, 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용해와 용액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얘네를 가지고 용해도라는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온도, 임의의 온도예요. 임의의 온도에서 용매, 즉 더 많은 양의 물질, 예를 들어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얘기를 하고요.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용매분의 용질로서 퍼센테이지를 따질 수는 있겠지만 단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안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 내용 보시면요. 일정한 온도에서는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될 거고요. 용해도는 또한 물질의 특성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해도 같은 경우는 이거 문장 되게 중요하죠. 용매와 용질의 종류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온도, 같은 용매, 변수를 물질의 종류 하나로만 한정을 두고 실험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밑에 그래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체의 용해도를 한번 용해도 곡선상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라는 내용이 될 건데 고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온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 게 고체의 용해도의 특성이라고 알 수가 있을 거야. 이거는 저번 시간에 본 물질의 특성에서도 알다시피 고체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압력의 영향은 거의 안 받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온도가 X축, 물질의 용해도가 Y축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라도
그래프를 뭐가 잘못된 것인지 고르는 오지선다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온도에 따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X축과 Y축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말풍선 보면은 여러 가지 구체 용해도 곡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선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 상태를 의미한다. 즉 녹을 만큼 최대한 녹여놓은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용해도 곡선에 있어서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크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온도가 줄어들었어. 즉 냉각이 되었을 때 석출이 되어지는 결정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액체 상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만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온도를 낮췄을 때 녹지 못하고 고체화되는 친구들을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결정은 고체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석출이라는 단어 밑에 보시면은 용액 속에 녹아있던 용질이 다시 결정 상태로 분리가 되는 현상, 다시 액체상에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로 변하는 것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좀 픽해보자면 질산칼륨이라는 친구 하나 보도록 할게. 여기 있는 파란 색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도에 용해도가 한 180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얘의 온도를 먼저 내려보자는 거야. 한 40까지 내려본다고 쳐. 그러면은 한 67, 8 되겠죠. 67에서 68 정도의 용해도를 가지고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180만큼 녹을 수 있지만 67에서 68만 이 온도상에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의 차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원래 녹아 있었던 용질은 다시 결정으로서 석출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보자. 얘가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석출되는 양이 많아진다라고 했었는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큰 상태에서를 봤었고요. 낮은 거 하나 보면은 염화 나트륨, 염화 소듐이라고도 한댔지? 이 친구는 100도 상에서 그리고 20도 극단적으로 보자. 100도랑 20도에서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온도가 100도상이면 되게 뜨거운 온도일 거 아니야. 이때의 염화 나트륨의 용해도 같은 경우는 40이 조금 안 되는 한 38에서 39가 될 건데 20도가 되더라도 절반밖에 안 되는 한 35? 즉 여기의 용해도 차이는 온도의 차이가 80도나 나는데도 용해도의 차이는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얘와 다르게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80도에서 40도, 온도는 40도 차이가 나지만 얘네들의 결정의 석출량 같은 경우는 약 120, 110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는 용해가 될 때 어떠한 물질이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용해도의 차이가 되게 크게 결정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용질의 석출이라고 하는 거는 용액을 냉각, 즉 다시 말하면은 온도를 낮춰버리는 게 될 거고요. 온도를 낮춰버리면 용해도가 감소해버려. 왜냐하면 녹일 수 있는 양은 온도에 의존을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냉각이 된 상태의 온도에서의 용해도가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석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보다 더 높은 온도는 많은 용질을 포함하고 있고 석출량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가 떨어졌을 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수식화 시켜보면은 밑에 있는 식이 될 텐데 석출되는 용질의 양이라고 하면은 다시 고체가 되는 양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은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여분의 친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온도가 점점점 내려갔을 때 용질이라는 게 고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고체가 되는 양은 이러한 공식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고체의 용해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체의 용해, 이거는 저번 시간에 탄산음료, 실온에서 먹었을 때 아니면은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었을 때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기체, 탄산을 예로 들어보자. 보통 우리는 온도랑 압력에 의존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것은 용해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해. 고체랑은 반대의 특성이 될 거야. 그래서 탄산이 차가운 곳에서 더 맛있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요. 많이 느껴지고. 압력 같은 경우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김을 빠진 채로 실온 상태에서 둔 그러한 탄산음료보다는 뚜껑이 완전하게 닫혀 있는, 그래서 압력이 대기 중의 압력과는 다른 좀 더 높은 상태에 있는 탄산음료가 더 탄산이 세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험을 각각 보면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A랑 B의 비커 안에 봤을 때 똑같은 탄산음료를 얼음물에 넣었을 때와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온도는 A보다 B가 더 높고 기포의 발생량, 즉 기포가 더 많이 날아가. 그래서 탄산음료 안에는 더 적은 양이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기포의 발생량 같은 경우는 B가 더 많아. 즉 다시 말하면은 음료보단 용액이라고 적을까? 용액 내의 기체의 양은 반대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기체가 더 많이 녹아 있는 거는 A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상으로는 여름철에는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고 뻐끔거리는데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산소 자체도 물에 잘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를 물고기들도 호흡을 하기 위해 입 밖이래, 수면 밖으로 입을 내민다고 합니다. 다음 압력 보도록 할게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고 했었는데 김 빠진 탄산음료 딱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지?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해. 우리가 대기 중을 보통 1기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보다 높은 압력이 보통 입 안에 존재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압력은 A가 B보다 클 거야. 왜냐면 여기는 열려 있으니까 압력이 같겠지? 이런 상황에서 기포가 발생해. 얘도 왼쪽과 똑같이 용액 내에 존재하는 기체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부등호가 반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김이 더 많이 빠지니까, 탄산이 더 많이 빠질 테니까.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용액 안에 녹아있는 기체의 양, 즉 기체의 용해도는 A가 더 높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하얀 거품이라고 하는데 그냥 거품 정도로 보셔도 돼요. 옆에 있는 플러스 강의상에서는 2번, 이거 되게 중요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화용액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곡선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A포인트 상에서 여기 있는 용해도 곡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만들면 된다는 거지. A로 하거나 B로 하거나 정도의 두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A 조건이라는 걸 보면요. 용질을 증가시킨다. 즉 무슨 소리야? 설탕물을 만든다고 하면은 설탕을 더 많이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곡선, 포화 용액 상태로 우리가 접근시켜주자라는 내용이 될 거고요. 반대로 뭐가 더 있냐? 온도 자체를 낮춰버리자. 그러면은 그 곡선과 맞닿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 지점에 존재를 하면은 우리는 용질을 추가적으로 더 첨가할 필요는 없겠지. 그렇게 해서 포화 용액을 만들어서 용해도 곡선상에 접근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